자, 계속 보시죠. 다음 이제 24쪽입니다. 24쪽에 제2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1번 의의와 성격, 양보 1번 의의.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 또는 군. 그 특광시군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 표시요. 기본 아까 표시했습니다만 또 다시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짜리 큰 그림이고 그것에 따라서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 간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 양구 1번 법적 성격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다음 쪽에 그러니까 25쪽에 네모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 양구 1번 그러니까 수립 대상 지역 방구 1번 의무적 수립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빼고요.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세울 거냐고요. 서울특별시 앞으로 20년 뒤에 이런 시를 만들고 싶다. 누가 계획을 세울 거고요. 도봉구청장이요. 그러니까 상도 동장님이요. 서울특별시장이요. 서울특별시장이 세워야죠.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런 시를 만들겠다. 누구요? 광역시장. 그러니까 수원시 누가요? 수원시장. 가평군 군수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해서 20년짜리 큰 그림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책임자, 그 사람이 특별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과로 2번, 방과로 3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있는데, 방과 1번 수립권자는 지금 좀 전에 했던 거였죠.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과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빼고요. 반과로 2번 승인권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그러니까 특특 2, 특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확정 표시요. 스스로 확정한다. 동그라미 2번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그러니까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옆에다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시면 낫겠네요. 색깔이 비슷비슷하니까 바꿔 쓰죠. 누가 세우냐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세우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그러니까 관청체계 아시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광역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붙어갖고요. 아직 모르시죠? 관청체계 모르시죠? 배워가실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세종과 제주는 얘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에는 누가 윗사람이에요? 도지사가 충청남도 도지사가 윗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안이 군이죠. 충청남도 태안군은 도지사가 윗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지 윗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마다 다 나는 이렇게 간다 나는 이렇게 간다 하면은 완전 동네가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는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좀 그건 고쳐야 돼. 도지사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20여 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도시군, 특광시군, 지방 그러니까 정부의 일인 거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기 이 그림을 꼭 잡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에서 한 6번, 8번, 7번 나왔어요. 7번 나왔는데 이제 이런 그림이 이건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하는데 시장군수는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더 윗사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 X.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일이니까 이건 지방에서 하는 거지 국가가 직접 들어갈 일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가 직접 확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세종과 제주 역시 얘기할 필요 없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 그림, 이미지, 찰칵 이 그림으로 기억해 두시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써주시면 되고 이제 좀 더 반복을 하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이제 세부 내용들이 좀 잡혀지시면 그거는 지방의 문제니까 국가가 개입할 게 없다. 지방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 다 뭐 나중에 20년짜리 꿈, 요즘 돈 되는 게 뭐예요? 벤처바이오, 뭐 그게 뭐 돈 되는 거잖아요. 뭐 작년 상반기 동안 한미약품 그 난리를 펴다가 아무튼 좀 주요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도 벤처바이오 다 벤처바이오만 한다고 하면 그게 다 되냐고요? 안 되는 거죠.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춰서 하라.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은 양구하라 3번 수립 절차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절차하고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광역도시계획 절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절차가 아까 보셨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의회 의견 듣고,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한다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절차가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른 계획이죠. 그런데 절차가 전혀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시면 26쪽에 양구하라 3번 수립 절차에 그 박스로 보시면 네모 3개 중에 첫 번째 뭐 하고요?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의견 듣고요? 지방의회 의견 듣고요. 다음 쪽 와서 양구하라 4번에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하거나 승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확정, 다음 쪽 보시면, 다음 쪽은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28쪽 보시면 양괄호 5번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칠판 보시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우려면 기초조사하고,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이가 이어지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가 스스로 확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올렸어요? 도지사에게 올렸죠. 그러면 도지사는 이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가 그냥 그날 기분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라고 하는 건데, 요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요. 이 그림에서 이미 끝난 거죠. 됐습니다. 절차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고 기초조사한다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했던 기초조사 그것과 똑같은 짓을 여기서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더 추가로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조문 읽는 건 생략을 하죠. 그냥 똑같다고요.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28쪽 아래 있는 네모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 가지고 나온 적 없고요. 한쪽 넘어가서요. 29쪽 제일 아래 네모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 시장군수는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관할구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표시요. 재검토하여 정비하여 하며 거기까지만요. 몇 년마다 검토를 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위 거 세워놓고 건들면 아래 거 싹 바꿔야 되니까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5년마다 검토한다. 만약에 대한민국 속담이 그러니까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고 하면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 해놓겠어요? 강산이 싹 바뀌어버린 다음에, 그렇죠, 8년이겠죠. 강산이 싹 바뀌어버린 다음에 이 책을 세우려면 완전 새벌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하는데 이거 한 5억 8억 들어가는데 그걸 또 계획에 연결성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속담이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면은 몇 년마다 8년마다 검토를 해야, 그래서 바뀐 거는 바뀐 대로 하고 또 안 바뀐 것들은 쭉 꾸준히 이어갈 것은 계속 이어가고 그러겠죠. 근데 대한민국 속담이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돼 있으니까 몇 년마다 검토를 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뒤로 계획 중에 얘는 지금 검토하지 않는데요. 이 취지는 다음 순환 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관청의 계획 검토하는 건 다 몇 년마다 검토해요? 5년마다 검토해요. 검토해서는 안 되는 것,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검토하지 않고 검토하는 것은 다 5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5년마다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된 거 빼고 나면 그냥 절차 똑같습니다.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사람 안 받죠. 사람 안 받고요. 여기는 특광시군이 한다. 지방의 문제다.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28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28쪽에 그러니까 네모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 그러니까 양괄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여기 갖고는 시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앞에다가 이걸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장기. 그 앞쪽 앞에 있어 넘어가지 마시고 28쪽 그대로 놔두시고 양괄호 1번 앞에 쓰시면은 앞에 있었던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가 뭐였냐면,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그 단에서 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종합계획이라고요. 세종시 기본계획. 세종시 시민들이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동네 문화생활은 어떻게 될까, 체육은, 그러니까 애들 교육은, 교통은,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인구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 갖고는 시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28쪽에 그 양괄호 1번 박스 중에 동그라미 4번 토지의 용도만 표시하시죠.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건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용도는 아까 보셨던 게 뭐였어요? 대한민국 땅 두 가지, 개발 땅, 보전 땅 둘로 쓰자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용도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땅바닥 이름으로 표시한 게 아까 도관농자 4가지 용도 지역.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보는 이유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요 동그라미 4번 때문에요. 동그라미 4번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개발 땅 보전 땅에 대한 거예요. 개발 땅 보전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전할 건다라고 하는 건데 동그라미 4번이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죠. 그러니까 그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계획을 세울 때요. 계획 세울 때 개발 땅 지금 현재 30%가 개발돼 있고 보전 땅 70%는 꽉 묶여 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 2030년쯤 됐을 때에는 꼭 세종은 제가 이제 숫자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어느 시를 예를 들어 보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우리 시는 사람들 싹 이사 나가고 아파트도 싹 없어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학교도 없어지고 공장도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개발 땅이 앞으로는 10%가 다 없어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보전 땅을 80으로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우리 시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돼 나갈 거니까 다 기업들 투자들 하세요. 사람들 이사들 오세요. 우리 시는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런 뻥을 까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 땅이 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고 여기는 계속 보전 땅으로 하면은 이 10%는 중국 거 사왔어요? 중국 거 사온 거 아니라 여기에 이게 60%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 전체로 보면 2010년 현재에 콘크리트 같은 서는 땅이 이만큼이 있고 여기는 보전 땅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30%인데 30%에다 10%에서 40%가 개발 땅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몇 년도에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개발될 건지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번지수까지는 안 나옵니다. 동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무슨 동을 그러니까 주거단지로 아파트로 아니면 무슨 벤처단지로 산업단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큰 그림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요것에 맞춰서 이 자리에 도로를 내고 아파트 짓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요 자리는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향을 미리 다 제시하는 거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다 숨겨놓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다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20년 되어야 지나 봐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마다 검토를 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5년마다 검토할 때도 이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러면 5년 지나서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때 가서 아 이렇게 바뀌었네 할 거예요? 미리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아까 비공개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정보 빼내면 잡히면 빵해 가요. 그렇게 되고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공청회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하실 때에는 사무실 1년 뒤 얘기입니다. 한참 뒤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사무실에 아침에 사무실 이제 바로 내셨다고 치고 출근하셔서 그러니까 좀 한 30분 일찍 출근하셔서요. 내 사무실 안만 쓰지 말고 옆 사무실도 좀 그러니까 그 중개나 이런 건수 갖고 서로 부딪힘 생길 때는 밉지만 그래도 옆 사무실 아빠도 같이 쓸어주면 저 건너편 가게 아줌마가 봐주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일찍 나와서 동네 다 열심히 청소해 주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쓰레기도 좀 줍고 그러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 끝나고 손 씻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제 커피 타놓고 컴퓨터를 딱 켰을 때 그러니까 컴퓨터 켜면 이제 인터넷을 켜잖아요. 인터넷을 켰을 때 다음 네이버 줌 이런 거 나오게 하지 말고 어디요? 세종시청 이 첫 화면에 딱 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켰을 때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서 세종시청 도시계획과에 거기에 그것이 기본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는데 공청회 일정이라든지 뭐 별거 없네? 그러면 덮고 이제 뭐 다음 네이버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만 다 잡고 있어도 옆분들보다는 훨씬 더 낫게 일들을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큰 그림들이 다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아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게
큰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보셨고 29쪽 보셨고요. 이제 30쪽에 3절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건 아까도 이제 그 좋은 질문 해주셨고 그래서 잠깐 봤습니다만,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3주 4주가 지나고 아무튼 다음 순환되어야 이해가 편하십니다.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30쪽에 제3절 도시군 관리 계획 네모 1번 의의와 성격, 양과 1번 의.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별시 표시요, 특별시,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 특특, 시 표시요, 시, 또는 군 표시요, 군의 개발 표시요, 개발, 정비 및 보전 표시요,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역시 둘째 줄 끝에 이 꾸역들은 다 네 글자 뭐라고 할 수 있고요. 용도구역이라고 쓰시죠.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꼭 그러니까 설치 정비 개량이니까 어디에 새로 도로를 낸다 뿐만이 아니라 설치, 그걸 정비하고요. 비틀어진 길을 반듯하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도로 포장 다시 한다든지, 개량, 죄송합니다. 개량이 노선을 반듯하게 하는 게 개량이고, 정비는 포장 새로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4번 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뒷내용을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괄 2번 법적 성격, 방괄호 1번 구속적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의 유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일정한 국민에게 표시요, 국민에게 행위 제한 등의 직접적인 효력 표시요,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표시요,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 뭐 그런 표현들은 좀 뭐 쓸데없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묶어서 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거였고, 세종에서는, 수원에서는, 가평군에서는 용용용 입지 기계정, 아무튼 그것도 이제 다음 순환에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 중에 우선은 거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동그라미 2번 용도구역, 동그라미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3번인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53가지 가운데 도로는 그래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땅에 도로를 낸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로 내기로 결정된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기는 도로를 내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로 내겠다 결정되면 땅 주인이 그거 없던 때하고 그러니까 그 없던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땅을 지가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로를 내기로 했으니까 그 땅을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행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또 아니면 아까 보셨던 용도 지역이 있는데요. 용도 지역 정해지면 아까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도시지역, 여기는 그대로 농림지역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를 만들겠다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배나무 가수원이지만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도시지역으로 바꿨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그 무슨 축산 공장 아니면 도축장 그런 거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도시지역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개인이 지 맘대로 할 수 없고 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관청 내용에 따라야 됩니다.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도로 만들 땅 건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정도 예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 보시면 네모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2반 이제 양괄 1번 2반권자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지금 첫 순환에서는 사람은 빼자고요. 사람 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31쪽에 양괄호 2번 2반의 범위 시험 나온 적 없고요. 32쪽에 양괄호 2번 2반 기준 중에 반괄호 1번, 반괄호 2번, 반괄호 3번 지문 하나씩 나왔고요. 다음 쪽에 반괄호 4번 시험 나온 적 없고 33쪽이요. 반괄호 5번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에 34쪽에 양괄호 3번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과 다른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느 정도 뭐가 특별한 거냐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잠깐 보시면 다음 쪽 보시죠. 36쪽에 양괄호 4번 2반의 절차에 기초조사 차이가 있네요. 아까 여기서는 뭐였고요? 공청회였는데 여기는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가면 여기 공청회가 그러니까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였었는데 그냥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모는 당연히 뭐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옮겨 쓰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넘어가서 보시면 41쪽에요. 41쪽에 양괄호 2번 결정 절차에 그러니까 네모요. 내 박스 안에 뭐 거치고 뭐 거쳐서 결정할 거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출판요. 관청끼리 얘기하는 건 다 얘기를 해야죠. 농림부랑 얘기할 것도 있고 환경부랑 얘기할 것도 있고 산자부랑 얘기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농사 짓고 있던 땅을 싹 밀고 거기다 벤처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농사 짓고 있던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농림부 장관이랑도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벤처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든다는데 벤처바이오가 유용한지 아닌지 또 아니면 무슨 자동차 단지를 만들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랑도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관청끼리 얘기합니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뭐라고요? 심의를 거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알게 발표를 합니다. 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가 있는데 딱 차이 하나가 지금 뭐냐면 여기는 공청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민 의견을 듣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로 딱딱 이렇게 비교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표가 좀 끊어져 있죠. 아까도 이 표 끊어져 있었고 이 표 끊어져 있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만 끊어져 있을 뿐이지 종합해보면 비교해보면 요 차이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별한 점은 자 아까 다시 앞으로 가시죠. 3장인가요? 3장 앞으로 와서 34쪽으로 오시고 관청에서 하기 전에 주민들이 뭐뭐 해달라고 제안하는 게 여기에 있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사람은 지우고 가죠. 여기까지 왔고 34쪽으로 오시죠.
지금 보셨던 뭐가 입안 결정 과정, 그다음에 이제 제한이 앞에 있습니다. 양괄호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한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민원 써주시죠. 민원이 뭐예요? 주민이 절실히 원한다고요. 그래서 민원 상담실 있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 시장과의 대화 그런 시간에 우리 동네 뭐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왜 해준다고 해놓고 하나까지 안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그런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여기는 뭘 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결정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넣는 거라고요. 이게 없을 때에는 관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공무원 처음부터 끝까지 세종시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은 세종 시민들이 어느 누구 하나 뭐가 불편하진 않은지 혹시 불편한데 그 5명이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20명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건 안 되고 5명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 우리가 세금 거둔 걸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잘 하실 겁니다.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 이제 한두 명이 문제여서 그런 거였고요. 그렇지만 공무원분들한테만 그러니까 맡기지 말고 민주주의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 동네 이것만 보시자고요. 도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동네 도서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신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동네 그러니까 주차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렇게 오래된 구도심 같은 데서는 시에서 돈을 주고 구도심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돈을 줘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또 이제 그 땅주한테 설득해서 땅을 딴 땅으로 바꾸고 그래서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4층짜리 5층짜리 주차장을 짓는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워낙 구도심은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차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시에서 땅을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 사설 주차장보다는 훨씬 싼 값에 뭐 거기 이제 당첨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거 만들어 주세요라고 공무원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 뭐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요. 민원을 넣는 것을 도시공원관리계획을 세우기만 하라는 건 아니겠죠. 세워서 결정까지 해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들이 좀 더 살기 좋게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것을 입안 제안이라고 합니다. 양괄호 3번 입안 제안이고요. 방괄 1번 제안자와 제안 내용. 본문에 있는 주민 표시요. 주민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표시요.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서류도 해야죠. 제안서와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번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업유통 표시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과 1번 그 박스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도시군관리계획 모든 거에 대해서 제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가장 이제 앞에서도 잠깐 보셨던 용도지역 4가지가 있잖아요.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가 있는데 도시지역이 땅값이 비쌀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땅값이 비쌀까요? 도시지역이 땅값이 비싸겠죠. 이것도 제한하라 그러면은 다 우리 동네 더 땅값 비싼 쪽으로 설마 어떤 사람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 가진 사람이 농림지역 바꿔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도시지역, 나도 도시지역, 나도 도시지역, 다 도시적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시가지를 그냥 싹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사람 살기가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보전 땅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건 거리가 안 되고 얘기해봤자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땅을 샀든 간에 아니면 상속을 받았든 간에 우리 시민 전체가 살기 위해서 보전 땅도 있어야 되고 당신이 그건 참아야 되는 거지. 다 개인 이익을 위해서 땅을 다 콘크리트로 덮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안 본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지개를 펴면서 제한하러 가면 되겠네요. 기지개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뭐 중에 하나겠어요? 용도 지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노란색을 쓰도록 하시죠. 얘는 용도 지구 가운데 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다 쓰시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동네 주차장 생기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생활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아지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거기 동네 건물주인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세를 들어오든 아니면 건물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느 누가 그 땅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그 건물 사면 주차는 어떻게 해요? 주차는 못 해요. 알아서 이제 저기다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 하고 주차장 이렇게 다 돼 있죠. 어디가 더 좋아요? 주차장 있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주차장 꼭 주차장 하나만이 아니라 주차장 등등 53가지가 들어서면 생활이 훨씬 나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53가지 중에 아까 이제 잠깐 읽었습니다만 폐차장, 설마 우리 동네 폐차장 해달라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좋은 거 해달라는 거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뭔 소린지가 세종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만 요거 3권이에요. 세종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만 요거 3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지구단위계획이 없던 곳에 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면 2곱배기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곳이 거기에 8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한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가 되면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요? 16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고요.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개발하자는 개발진흥지구잖아요. 근데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뭐 해야 되냐면 산업유통이니까 결국 뭐가 들어서냐면 일자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들어서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앞에 이 내용을 쓰시면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으짜짜짜 기지개로 외우시면 됐고,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지역 그 땅 주민들이 좀 더 도움되는 쪽으로 관청에서 딴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일자리가 들어서면 좀 시끄러워지긴 하겠습니다만 땅 주인, 건물 주인으로 보면은 크게 이익이 되는 거죠. 애들 일할 곳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익되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되고 기지개만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요. 36쪽 와서 양괄 4번 입안의 절차. 그러니까 박스 아래 방괄 1번 당연히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뭐 해야 되고요? 방괄 1번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절차의 준용.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괄호까지 읽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그 규정을
준용 표시요.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군데군데 자주 나오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보시면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저 앞으로 가서요. 그러니까 책의 20쪽 보시죠. 2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쪽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해도는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한쪽 앞으로 가서 19쪽. 19쪽 제일 위에 네모. 여기는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곳이죠. 다음 한쪽 넘어와서 20쪽. 양괄호 3번. 수립 절차에 방괄 1번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의무. 그 네 줄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준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용, 환경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 네 줄을 칠판 보시죠. 여기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네 줄을 써도 되는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하는 거겠죠.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우는 사람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경제, 사회문화 그걸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36쪽 와서 기초조사 보셨습니다. 한쪽 넘어가서요. 38쪽에 방괄호 2번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여기는 공청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데 요거는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이미 2시가 됐잖아요. 배고프신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용들 다시 다 정리하면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뭐 그렇게 뭐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주에 앞에 내용 다 반복하면서 다음 주에 38쪽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말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닥을 들으시고 혀에서 소리만 나시면 동영상 복습하실 때 복습을 꼭 하시면 내용들 이해하시는데 훨씬 나아지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